3대 지수 혼조 속에 마무리가 되었죠. 나스닥은 0.4% 하락한 반면 다우는 0.6% 상승하는 좀 차별화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 은행 리스크는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가운데 금융주 전반적으로 시장 상승을 이끌어내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어제 퍼스트 시티즌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을 인수한 회사죠. 미 36위 중소형 은행인데요. 파산한 SVB를 165억 불, 약 21.4조 원 규모로 인수를 했다. 다만 이에 따른 자산 가치가 20조 원대 인수를 했는데 이게 자산 가치만 하더라도 최소한 3배 이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위기가 좀 과장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그 시장에서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시장이 흔들릴 때 좋은 우량 자산을 싼 값에 샀다 하는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무려 53%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은행 리스크가 수면 아래로 좀 내려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이와 함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또한 약 12% 가까이 급등하는 등 전반적으로 은행주가 어제 미국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반도체는 하락했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2% 하락하는 가운데 AMD, 엔비디아, 퀄컴 이러한 종목들이 1% 전후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1.2% 하락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국내 증시에서 SK 하이닉스 등 당연히 삼성전자 미친 영향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장 초반에 이에 따른 좀 부정적인 영향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간밤에 미국에서는 반도체법 관련된 지원금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이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향후에 이런 심사를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할 것이다 얘기가 나왔고, 구체적인 안으로 이제 웨이퍼 생산량이라든지 가격, 수율, 예상 수익 계산법 등을 이제 국회 이런 부분을 좀 제출을 해야 된다. 정부 측에 제출을 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했다는 측면에서 사실 이런 것들이 영업 비밀과도 연관이 지어지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관련된 종목들도 하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국내 증시, 특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 기업들에 미친 영향 또한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로 인해서 오늘 SK 하이닉스 장 초반에 이런 불안정한 투심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될지 여부를 장 초반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와 더불어서 이제 국내 증시로 넘어와서 좀 살펴보게 된다면, 국내 증시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최근에 2차 전지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차익 실현이 나왔을 때 그 수급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냐면 IT 소부장으로 갔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어제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IT 소부장은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OLED 관련주는 오히려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과 그리고 증시에서의 시사점, 투자 포인트 이런 부분도 각각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결국 이거예요. 4월 초에 윤 대통령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방문을 할 것이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 발표가 이제 조만간 나올 것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좀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디스플레이, IT, 반도체 이러면요, 그동안의 투자가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 전에 이재는 회장이죠. 회장이 구속되어 있었었고, 그리고 나서 풀려나고 나서도 구체적인 투자 발표는 없었던 상황이죠. 왜? 반도체 다운 사이클이 왔었으니까요. 그러한 상황에서 투자 공백이 이어지다 보니까 IT 소부장 업체들 2019년도에 그때 이제 그 일본과 서로 간의 수출 규제 얘기 나왔었을 때 반짝 상승 이후에는 사실 상당히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투자 공백기에 상당히 놓여 있으면서 시장 주가는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OLED부터 풀려나가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OLED 대규모 투자가 언제 있었죠? 7년 전이에요. 2016년, 2017년도에 그때 A3 팹, 즉 리지드 OLED에서 플렉서블 OLED로 넘어갈 때 그때 A3 팹쯤에서 대규모 투자 그때 나타났었고, 한 해 대략 그때 당시에 한 10조 원 이상 투자를 해서 12조 원에서 14조 원 정도 2016년도, 17년도에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2017년 이후에 6년 동안 OLED 관련돼서는 LCD 팹을 OLED로 전환하는 전환 투자나 일부 보안 투자 자체만 나타나고 있을 뿐 대규모 투자가 없었는데, 이번에 6년 만에 없던 게 새로 생긴다는 측면이 바로 OLED 쪽에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조금씩 올라오고 있지만 저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4월 달에 투자 발표 관련 내용을 좀 더 봐야겠지만 이번에 8.7세대 대규모 OLED 관련된 투자 발표가 이게 끝이 아니라 관련된 이제 IT 쪽으로 수급의 전환 이런 부분은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좀 우리가 팔로잉하면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존에 그 6세대 대비해서 이제 8.7세대가 투자 규모가 15K당 기존 한 2조 원대에서 대략 한 4조 원, 5조 원대까지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이번에 시장에서는 조심스럽게 10조 원대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와 관련된 이제 종목들 빠르게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3종목 정도 점검을 해봤는데요. 2종목은 소재, 1종목은 장비입니다. 보통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나오면 장비 업체부터 먼저 올라오는데 아직까지는 재고 조정이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일부 증권사에서는 탑픽으로 소재 업체들 얘기를 하고 있고 덕산 네오룩스와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러한 종목 소재단으로서는 탑픽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그와 함께 FNS테크 이쪽이 세메스 쪽의 이런 웹사업부, 세정 식각 쪽 이쪽을 2020년도, 21년도 그때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한 모습이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장비단에서는 최고 수혜 받을 수 있는 쪽으로서 한 3종목 정도 점검을 해드리고 이 중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는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FNS테크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고요. 시장에서 지금 당장 반응이 나오고 있는 쪽은 덕산 네오룩스와 이녹스 첨단 소재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좀 비중 확대 관점에서 계속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업체 LG 디스플레이도 LG전자로부터 OLED 경쟁력 강화 그리고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 1조 원을 차입을 한다라는 소식이 어제 저녁에 전해졌거든요. LG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연히 이와 관련돼서 투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삼성 디스플레이 쪽도 대규모 투자가 나올 수가 있는 게 그동안에 이제 이번에 애플 쪽에서 아이폰의 폼팩터 변화가 폴디드 줌 이런 부분 자체가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OLED 단에서 보면 OLED 아이폰 자체가 나온다는 부분과 추가적으로 이제 OLED 아이폰보다 OLED 패널 이 수요 자체가 2배에서 3배 정도 더 크게 들어가게 되는 이런 아이패드 쪽 그리고 맥북 쪽까지 순차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내년에 아이패드 들어가고 맥북 쪽도 25년부터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되면 한 70% 정도 이제 그 애플 쪽의 마켓 셰어를 점유하고 있는 LGD 입장에서는 투자 서두를 수밖에 없고 SDC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와 관련돼서 듀얼 밴드로서 투자를 지금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LGD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런 부분 투자 서두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LGD도 지금 재고 조정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지만 네. 이러한 부분이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뭐 가장 어두울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OLED와 관련된 종목들 그래도 서서히 움직이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SM 주주총회 참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관전 포인트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SM이 급락을 해버렸죠. 무려 15% 급락을 했습니다. 네. 공개 매수 마무리되고 나서 이에 따른 실망감 이런 부분이 나타났었고 당연히 모멘텀 소멸 이 부분이 포착이 되었었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공개 매수 임하셨던 분들이 다 이제 15만 원에 팔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되었을 것 같은데 어제 결과가 나왔어요. 전체 이제 경쟁률이 2.26대 1 그렇기 때문에 배정 비율은 44% 정도 배정이 네. 되었다 합니다. 즉 내가 100만 원을 이제 공개 매수에 응해 주십사 청했으면 그 중에서 44만 원만 이제 그 SM 쪽에서 카카오 쪽에서 이런 부분을 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이런 부분이 안분이 되고 나서 시장에서 이제 팔아야 된다는 이런 우려감 자체가 나타나면서 어제 SM이 무려 15% 급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이브도 보니까요 이번에 15.78% 375만 주가량을 전량 공개 매수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44%만 15만 원을 사줬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을 보는 부분이고 나머지 대략 한 56%가량을 시장에서 팔아야 되는데 지금 SM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수만 전 총괄 총괄 그러니까 프로듀서로부터 이제 사왔을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사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시장에서 팔게 되었을 경우에 손실이 날 수 있다 하는 그럼요. 우려감 때문에 하이브 자체도 같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 뚜껑이 열린 이후의 시장 반응은 좀 부정적으로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이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만약에 주총 전후까지 하이브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흔들리게 된다. 네. 그럼 좀 저점 매수 이런 부분도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그 카카오하고 서로 간에 치고받으면서 승자의 저주 얘기가 나오던 상황에서 네. 만약 인수를 하게 되었으면 추가적인 그 자금 부담에 오히려 처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그러한 쪽 M&A를 해외 쪽으로 돌리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측면을 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냥 쉽게 한 1조 3천억 정도 시장과 은행에서 좀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하고 있었던 부분 자체가 이번에
그 오히려 지분 자체를 가지고 있던 것도 매각을 하면서 자금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하이브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지켜보자 말씀드리고 오히려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는 쪽이 있어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쪽이 네. 히스트라든지 SM 라이프 디자인, SM CNC는 이제는 좀 주총 전후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매각을 할 수도 있는 업체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그렇죠. SM이 이제 비핵심 자회사 매각 예정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또 주총 전후에서 또 어떤 발언이 나타나게 될지 시장에서 좀 예의주시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숫자, 실적도 올라오고 있는 키스트를 중심으로 이쪽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M의 주가는 어디까지 내려갈지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어제 개인 투자자들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다음으로 많이 산 종목이 코스닥 시장에서 SM이었거든요. 지금 뭐 이러한 이슈가 일어나기 전에 8만 원대 수준이었는데 그때까지 내려갈 것인가? 뭐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1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M&A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기 전에 가격은 얼마였냐면 대략 한 7만 5천 원 정도 전후였습니다. 네. 그게 이제 16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그 본업 따른 성장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매각에 대한 M&A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주가는 한 2배 이상 이렇게 그럼요. 올라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8만 원까지 빠질지 7만 원까지 빠질지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권리관계 내역에 얽혀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요 펀더멘털보다는 수급적인 요인에 지금 오버슈팅, 언더슈팅 나오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신규 접근보다는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팔기에도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러한 그 주총이 끝날 때까지는 좀 홀딩하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윤여민의 체크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과 기관 최근에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왔었죠. 어제 외국인은 소폭의 순매도가 나왔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CJ 바이오, 4D 파마 신약 후보 플랫폼 기술 인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시간의 거래 특징주까지 도움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최근에 뭐 2차 전지도 상당히 좀 증시에서 뜨거운 어떤 감자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좀 1분기 실적 시즌과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반도체 관련된 업체들의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 시즌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많이 뭐 작년 대비해서 많이 깨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수급적인 논리를 봤을 때는 외국인과 좀 기관에 좀 상당히 매수가 좀 특히 돋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3월 죄송합니다. 3월 넷째 주 지금 외국인들의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매수 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 뭐 1,100만 정도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온 모습. 어떻게 보면 1월 넷째 주 어떻게 보면 매수했던 금액 거의 만큼 어떻게 보면 8주 만에 좀 큰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의 뭐 일주일 동안 지금 1,100만 주가 좀 매수가 됐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부분을 결국 이제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실적에 대한 바닥론이 이제 다시 한번 좀 나오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실적보다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고려한 어떤 제가 볼 때 매수세가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어느 정도 지금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뭐 한 3에서 5% 정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2차 전지나 로봇 관련된 어떤 종목들에 비해서는 뭐 상당히 주가 자체가 뭐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뭐 대형주인 점을 좀 감안한다고 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전주 대비해서는 3% 정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주 대비해서 8% 정도 오르면서 그래도 좀 바닥에서 좀 탈출하려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한 6에서 9개월 정도 좀 선행한다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2021년 3월에 그러니까 3분기 때 제가 볼 때는 사상 최대 실적을 냈기 때문에 2021년 1월 정도쯤에 이제 9만 원대를 좀 기록하면서 고점을 좀 기록을 했죠. 즉 이제 뭐 실적 대비해서 한 6에서 9개월 정도 좀 선행한다고 했을 때 뭐 이런 타이밍이 지금 이번에도 좀 다시 한번 나오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이제 국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분기 이익 전망치가 지금 한 2조 6천억 정도 적자가 좀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땐 적자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자체로 봤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 적자까지도 나온 좀 컨센서스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4분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전년에 같은 경우는 한 14조 정도 됐었는데 지금 올해 지금 영업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적자까지 예상한 좀 레포트가 있는가 하면 평균적으로 한 1조 5천억이기 때문에 어쨌든 90% 정도 감소를 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3조 4천억 정도 영업 적자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4조까지도 지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이런 부분이 결국은 좀 바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
선행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조금씩 터닝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나오고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삼성전자 같은 경우 목표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 7만 원대에서 지금 8만 원대로 좀 상향 조정되는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 여기에 또 최근에 보게 되면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선단 공정이라든지 공급망 재편 그다음에 이제 EUV 선제 적용 같은 좀 다양한 제가 볼 때는 투자를 통해서 좀 경쟁 사회 격차를 좀 벌일 수 있다 뭐 이런 전망으로 인해서 오히려 바닥론에 대한 부분이 좀 힘을 실리지 않고 있나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수급에 좀 상당히 도움이 좀 어떤 근거가 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바닥권에서 사 모아가자 이런 의견이신 거죠? 네, 일단 저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조금씩은 좀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해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CJ 바이오사이언스 사실 CJ 바이오가 있나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 바이옴 전문 업체 천랩을 재작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CJ 바이오사이언스로 또 사명이 변경됐는데 코스닥의 소형주예요. 마이크로 바이옴과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있네요. 네, 지금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된 시장이 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뭐 2027년 정도 되면은 세계 마이크로 바이옴 이제 치료제 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 뭐 치료제 시장을 좀 이끌 것이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영국의 4D 파마의 지금 후보 물질 9개를 모두 인수했다라는 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 후보 물질을 좀 3개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9개를 인수를 하게 되면 총 12개 지금 이제 후보 물질을 좀 보유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4D 파마 같은 경우는 이제 머크사와도 어느 정도 협업을 좀 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파이프라인의 다변화 더불어서 좀 경쟁력을 좀 빨리 키우는 어떤 그러한 좀 M&A가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4D 파마 같은 경우 좀 자금난에 시달렸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CJ 바이오사이언스가 어떻게 보면 매물로 좀 인수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존에 지금 EGM 플랫폼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 물질의 개발 속도를 좀 높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2025년에 후보 물질 10건, 기술 수출 2건을 좀 달성을 해서 지금 글로벌 1위 마이크로 바이옴 기업으로 도용하겠다는 목표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주의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주들이 좀 있습니다.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뭐 고바이오랩, 지금 지노맨 컴퍼니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가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돼서 지금 전문 기업으로 적극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도 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